미국에 사는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천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곤 한단다. 그 말을 들은 손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사들이 두 날개 사이에 우편 행랑을 짊어지고 머리엔 멋진 우편 배달부 모자를 쓰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배달하는 편지에는 천국 속달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천사가 너의 문을 열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 너의 마음 문에는 손잡이가 안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이란다. 문 바깥쪽엔 손잡이가 없지. 내가 있는 쪽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천사가 문을 두드리는 걸 잘 듣고 있다가 내 쪽에서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어야 한단다. 소녀는 할머니의 얘기가 재미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는 결코 인사를 하지 않아. 내가 나가서 그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지. 그런 다음 천사는 내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모두 내 책임이다. 그 소녀는 어른이 되어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때 기자가 대학 졸업장도 없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두 아이까지 낡은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토록 국제적인 사업체를 여러 개나 세울 수 있었습니까? 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깨치면서부터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책들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천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천사가 건네주는 메시지는 새로운 사업 구상, 써야 할 책들, 개인적인 삶과 사업상의 문제들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법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이디어로 가득한 강물이 흘러오듯 그 메시지들이 쉼없이 내게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방문이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내 딸 릴리가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였습니다. 릴리는 우리 집 말들에게 먹일 건초더미를 옮기기 위해 아버지께서 빌린 지게차에 재미삼아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렌트 사업소로 지게차를 되돌려 주려고 가는데 릴리와 이웃집 아이 2명이 태워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작은 언덕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지게차의 기어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리프트를 땅바닥에 박아 지게차를 정지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게차가 그만 도로 옆으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이웃집 딸아이는 팔이 부러지고 릴리의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지게차 밑에 깔려 차의 앞부분이 릴리의 왼손을 으스러뜨려 버렸고 휘발유가 릴리의 허벅지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휘발유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웃집 사내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아 얼른 지나가는 차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릴리를 태우고 정형외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조금씩 손을 절단해야만 했고 의사들은 사람의 팔다리는 끊어지면 때로는 다시 이어붙일 수 있지만 완전히 으스러졌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릴리가 그때 막 피아노 레슨을 시작한 직후였었습니다. 또한 난 작가이기 때문에 릴리에게 이듬해에는 타자 치는 법을 배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종종 혼자 차를 몰고 나가서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울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을 읽을 집중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 릴리가 다시는 인생에서 하지 못하게 될 일들이 계속 내 생각을 괴롭혔습니다. 8번째 절단 수술을 받기 위해 릴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내 영혼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난 줄곧 생각했습니다. 릴리는 결코 타자를 칠 수 없을 거야. 결코 타자를 칠 수 없을 거야. 결코 칠 수 없을 거야. 릴리의 소지품 가방을
병실에 내려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침상에 있던 10대의 소녀가 거의 명령하는 듯한 말투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저 복도 끝 왼쪽 3번째 병실로 가세요. 거기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남자애가 있을 거예요. 그리로 가서 그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오세요. 어서요. 소녀의 목소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선 최고 사령관 같았습니다. 우린 그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가 말한 병실로 가 사고를 당한 소년을 격려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릴리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평범치 않은 소녀가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소녀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토니 다니엘이에요. 장애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의사 선생님께서 내 키를 2cm나 키워주기로 했어요. 전 소아마비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그녀는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현지 주둔 유군 사령관이자 다국적군 총사령관인 슈워츠코프 장군과 같은 카리스마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소녀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 학교에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장애인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타자 치는 법을 가르치는 내 학교 친구를 보면 누구라도 그 애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서 우리에게 타자 치는 법을 가르치죠. 쾅. 갑자기 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가 내 마음 문 앞에 와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난 당장 병원 복도로 달려나가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IBM 회사에 전화를 걸어 회사 책임자를 바꿔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에게 내 어린 딸이 최근에 왼손을 거의 잃었는데 혹시 한 손으로 치는 타자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른손만을 위한 타자기, 왼손만을 위한 타자기, 발을 사용해 페달을 받아서 치는 타자기, 입으로 막대기를 물고 치는 타자기도 있습니다. 타자기는 무료입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드디어 릴리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 한 손으로 치는 타자기를 구했습니다. 릴리의 손과 팔에는 아직 큰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 교장에게 릴리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체육 수업 대신에 타자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교장은 그런 전례가 없고 또 타자, 도사가 이중으로 수고를 해야 하긴 하지만 직접 가서 부탁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타자반 교실에 들어섰을 때 강 전체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벤자민 프랭클린, 랄프 waldo 에머슨, 윈스턴 처칠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한 마리 벽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한 손으로 타자 치는 법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매일 점심시간에 릴리를 지도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한 손으로 타자 치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되겠네요. 오래지 않아 릴리는 영어 과목 숙제를 모두 타자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릴리의 영어 교사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오른쪽 팔이 무기력하게 어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릴리를 꾸짖었습니다. 내 엄마가 널 아기 취급하는구나. 1-2년 성한 오른손을 갖고 있단다. 그러니 숙제는 엄마를 시키지 말고 내가 직접 해야지. 릴리는 웃으면서 영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전 한 손만으로 1분에 50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어요. 전 IBM에서 만든 한 손 타자기를 갖고 있거든요. 영어 교사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타자를 치는 것이 언제나 내 소망이었단다. 릴리가 말했다. 그럼 점심시간에 타자반으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점심시간 레슨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온 릴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토니 다니엘이 옳았어요. 전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꿈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으니까요. 현재 릴리는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책 2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릴리는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쯤 잘려져 나간 왼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서 남아있는 손가락과 움푹한 엄지 손가락 마디를 사용해 능란한 솜씨로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깊고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주요 교훈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입니다. 천사는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변화와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기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라입니다. 릴리의 사고와 그로 인해 겪게 된 고통은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인 것입니다. 릴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웁니다. 천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소년,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는 소녀, 심지어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용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도전과 기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어보세요. 감동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